안녕하십니까. 뉴스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예상과는 달리 태풍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우리나라를 벗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9월 3일 서울 중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피난기구 종류 및 사용법 알아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에, 9월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후 2시 49분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19층짜리 호텔 1층 카페 입구 쪽 천장에서 불이 났는데 불은 천장과 외벽을 태우고 화재 발생 약 1시간 1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고 합니다. 화면은 불이 난 호텔 사진입니다. 다행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오후 2시에 불이 나서 큰 인명피해 없이 끝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투숙객 20명을 구조했고 다른 20명은 스스로 건물을 빠져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층 이하 건물 피난장비 알아보기 해보고 그 다음에 고층 건물 피난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하셋이 피난기 종류에는 약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사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왕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대,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 피난사다리 등등이 있습니다. 왕관기는 우리나라 소방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피난기구는 10층 이하 건물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층 이상은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피난기구가 11층 이상에 사용하기에는 안정성이 없다고 해서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화면이 왕관기입니다. 왕관기의 박스고 왕관기 몸체, 릴, 그리고 허리가 가슴에 감는 끈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1번에 보면 지지대 왕관기 후크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하여 조임 노트를 끝까지 조여준다 되어 있습니다. 지지대 고리가 창밖에 위치하도록 창 바깥쪽으로 민다 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대가 건물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밀어서 바깥으로 낸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바깥으로 민 다음에 로프가 당해 릴을 밖으로 던집니다. 릴을 밖으로 던진다. 다음에 안전고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 뒤에 꽉 조여준다. 안전고리를 가슴에 조인 뒤에 끈을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강시에는 팔을 벌린 뒤 벽을 미면서 내려간다. 3번에 보면 속도 조절기, 왕관기 소유기를 요 고리에 요 끝에 끼웁니다. 화면에는 미리 끼워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걸 끼웁니다. 안전고리를 가슴에 조인 뒤 그리고 왕관기 지지대에다가 이 고리를 연결하고 릴을 바깥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안전고리를 가슴에 조이고 그리고 왕관기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 릴을 연결할 때 이거를 완전히 조여서 빠지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그리고 몸을 바깥으로 내밀어 가지고 벽을 밀면서 이렇게 하강합니다. 근데 이 왕관기
보통 사용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겁납니다. 층수가 2, 3층도 아니고 7, 8층이나 10층에서 이걸 사용하는 건 많이 숙달이 돼 있어 몰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왕기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있는데 준비 작업도 미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교육 받지 않은 사람이 이걸 설치하고 준비하고 내려가기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구조대입니다. 구조대는 수직 구조대와 경사 구조대가 있고 10층 이하 건물 축물에 설치합니다. 안전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수직 구조대는 수직구조대를 밖으로 펼친 뒤에 밑으로 그대로 쭉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수평구조대는 밖에서 한 사람이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팽팽히 잡아줘가지고 고정을 시켜주고 창문에서 타고 내려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이거는 밖에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도 평소 구조대 사용하는 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몰라도 생전 모르는 사람이 구조대를 펼쳐가지고 내려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승강식 피능인데 10층 이하 건물 베란다에 설치합니다. 소방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식 피난기는 11층 이상 고층 건물에도 설치 가능한데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피난시설 대체 용구로 왕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회사에서 승강식 피난기를 만들고 있는데 뭐 그중 한 회사는 아시아 방자라는 회사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11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도 좀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토지공사 건물이나 드림타운 등등 승강식 피난기는 아시아 방자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만듭니다. 화면에 승강식 피난기인데 위에서 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1층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있는 피난기를 사용해서 또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피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상복구 건축물인데 여기는 상가고 여기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층수만 해도 10층이 넘습니다. 아직 고층입니다. 아무래도 15층, 거의 20층 가까이 되는데 20층에서 25층 되어버리는데 여기도 아시아 방자라는 회사에서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했답니다. 다음은 피난사다리입니다. 피난사다리는 이것도 10층 이하의 건물 베란다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혀있는 피난사다리를 밖으로 펼쳐서 타고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피난사다리를 타고 3, 4층도 아니고 5층이나 9층, 10층에서 피난사다리를 타고 지상 1층까지 내려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화면은 롯데 올드타워 건물입니다. 건물이 102층이 넘습니다. 이런 큰 건물에는 피난 안전구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2층, 40층, 60층, 83층, 102층에 피난 안전구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여기에 비상계단이었는데 피난용 승강기라고 피난용 승강기로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병원 개념도 제2 롯데월드 신종공사 평면도입니다. 근데 피난안전구조라는 게 초고층 건물 하자시 보면은 초고층 건물 골조가 주요 구조부가 철골입니다. 철골에다 보조로 철근을 사용하는데 철골의 단점이 구이를 테러에서 보듯이 이 건물 중간에 불이 나가지고 전체가 불에 타면은
철골도 녹습니다. 철골이 녹으면 건물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조구역 설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그래서 빨리 탈출하는 게 정답입니다. 피난조구역은 작은 불이 났을 때 소방대가 일찍 불을 꺼주면 다행이지만 불이 못 끄고 큰 불을 번지면 2층 전체가 철골이 녹아서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맨 롯데월드타워입니다. 2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돼 하듯이 각 층에서 최대 15분이면 대피가 가능하답니다. 롯데는 하듯이 19대의 승강기가 피난층으로 전환돼 6천여 명이 즉시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고 15,000명 이상이 상주 인구가 최대 63분 안에 건물을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63분이면 약 1시간 정도 됩니다. 이는 세계 최고 높이 부르주 칼리파 빌딩이 4개의 피난역을 두고 있고 상주 인구가 전원 대피하는 시간이 최대 80분이라는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피난 시설이 잘 됐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난 안전구역, 하얀밀 연기 차단 기능, 그다음에 외부 공기 유입구, 특별 피난 계단, 피난용 승강기. 여기 빨간 게 피난용 승강기입니다. 피난 승강기. 다음에 외국인 낙하산식 피난기라고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근데 이거는 화면에 보았지 피난기구를 짊어지고 뒤로서 떨어지면 이 낙하산이 펴지면서 이렇게 지상에 착지하게 됩니다. 이게 착지한 모습인데, 근데 이것도 뭐 보기는 안전해 보여도 일반 국민들이 생전 훈련도 안 해본 국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낙하산 피난기구는 떨어지다가 주변에 차량이나 다른 뭐 하단 나무 같은 데 부딪히면 이게 뒤집어지면 안전사고가 날 경우이기 때문에 외국의 낙하산식 피난기구는 고층 건물로서는 별로 안전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피난기구로서 피난식 승강기 피난기라고 우리나라 아시아 방지에서 만족인데, 아시아 방지 만드는 그 카탈로그를 인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세 현장에서 지금까지 피난기구를 이용해서 탈출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급박한 하세 상황에서 평소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피난기구를 사용해서 탈출한 그런 예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의 소방 관련법에 보면 소방대상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정성이라고 법이 있는데, 법에 보면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에서 10층이 있는데 10층에는 승강기 피난기가 다 됐습니다. 승강기 피난기고 여기도 다 됐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니까 이렇게 노이즈 시설, 그리고 의료 근일생활시설, 다중이업소, 급박의 시설에 이렇게 승강기 피난기가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1층 이상은 피난구 어떻게 설치하라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층 이상 고층에는 이런 피난기구를 사용해서 탈출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 정의성이 없다. 그래서 법에 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승강기 피난기구입니다. 10층 이하의 건물 베란다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피난기구는 11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승강기 피난기 만드는 회사인 아세아 방제에서 11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페달만 밟으면 몸무게로 내려가고 내려서면 자동으로 상승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에
아저씨가 올라서고 발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몸무게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렸으면 자동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난기구 안전성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안전성, 안전약자 사용 가능한가, 사용 전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기능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왕관기입니다. 왕기 창밖에 안전바를 가슴에 두르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거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줄이 끌어질 수도 있고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부상 위험도 있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약자가 사용 가능하냐? 몸이 아프거나 노약자는 사용이 힘듭니다. 사용 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평소 왕관기 사용하는 법을 숙지해 놓으면 몰라도 평소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옆에 왕관기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냐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작동합니다. 완전히 수동입니다. 구조대입니다. 구조대는 왕관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근데 완전 약자가 사용하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 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박스에서 구조대를 펼쳐가지고 밖으로 던져서 전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동입니다. 그리고 내림직 사들인데 이게 만약에 10층에서 탈출한다면 10층에서 사다리를 펼치고 지상 1층까지 내려가는 거 결코 일반 국민들 사용이 힘듭니다. 안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약자, 몸 아픈 사람이나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동입니다. 그 다소인 편한 장비입니다. 다소인 편한 장비는 다소인 편한 장비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약자 사용이 곤란합니다. 사용 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능성도 수동입니다. 근데 승강기 편한 기구는 매우 안전합니다. 그건 노약자,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 준비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완전 자동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하자시 피난 기구로서는 승강식 피난 기구만한 것이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2011년 국가 하자 안전 기준에 따라 중간 대피 시설로 설치하고 있는데 안전하답니다. 요 내리고라 되어 있는 거는 이 회사 상품 명입니다. 단순합니다. 사용 준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신속합니다. 그리고 요 보면은 위에 층에서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옮겨 타가지고 또 타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옮겨 타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지상일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 방재센터 감시관에서 출입문 출력 신호, 그리고 성색 피난기구 작동 여부, 출입문 개방 여부를 다 여기 나타납니다. 요 내리고는 성강식 피난기구 아시아 방제 상품명입니다. 성강식 피난기구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애기를 안고 타도 되고 나이만 할아버지 타도 되고 다 됩니다. 애들끼리 타도 되고. 성강식 피난기구는 초고층 건물 하듯이 수직 탈출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형 시스템입니다. 하재층을 초단위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분에 6명 해가지고 10분이면 60명이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아 방자 성강식 피난기구 계산할 점이 있는데 가로 세로를 좀 크게 해가지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탈출할 수 있도록 좀 크게 좀 확장하는 게 여기 계산할 점입니다. 피난기구 총 종류입니다.
소방건축법에 11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설치하도록 대피공간, 대병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건축법에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련법에 11층 이상 건물에도 성강식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의대로 자기가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고, 뭐 설치하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대피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 걸 규정해가지고 요 안전을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 호텔이나 사무실, 주택 등에 거주 시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확인하시고, 필히 위치, 사용법, 사용법 숙지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 아십니다. 한번 보고 하면은 평생 안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4호에 따른 아파트 대피시설로서 인정 13호로서 승강식 피난기구가 규정되어 있답니다. 대피시설로 인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피시설로서 이걸 설치하든지 다른 걸 설치하든지 선택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렇게 주상복합 건축물에도 승강식 피난기구 이 층이 고층인데 적어도 25층에서 30층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이런데도 승강식 피난기구가 설치됐답니다. 이게 설치된 라인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설치했으면 고층 건물 하재시에도 빠르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은 정답은 아닙니다. 고층 건물의 하재시 이 건물 구조가 뼈대가 철골입니다. 철골은 강한 고온 열에 녹습니다. 녹으면 건물이 붕괴될 어렵기 때문에 대피공간에 있는 것보다 지상 1층 밖으로 탈출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피난기구에 대해서 관련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